오늘의 증시입니다. 미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에도 상승한 가운데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재차 확인이 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2차 전지의 질주는 여전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장중 132만 원을 돌파하면서 황제주 자리를 더욱 굳건히 했고 에코프로 BM도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2차 전지 산업 모멘텀에 LS그룹주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화려한 비상이 지속되는 증시, 코스피는 전장 대비 0.3% 오른 2636.46포인트로 강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 1.08% 상승한 939.96포인트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뼛속까지 돈이 절로 스며드는 돈 며드는 알찬 투자 정보들로 이 50분 녹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섹터를 유망하게 바라보면 좋을지까지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매주 화요일 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시장의 흐름에 맞게 발빠른 전략과 더불어서 트렌디한 종목만을 선별해 주시는 분입니다. 종목의 상승 모멘텀 캐치는 물론이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차트를 분석해서 시장과 종목의 흐름에 맞게끔 또 금도끼 전략 채워주시는데요. 특히 무엇보다 우리 전문가님은 매주 방송에 출연하실 때마다 금도끼 공략주들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긴 말하지 않고 우리 전문가님의 실력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화면에 나가고 있는 수익률표는 전문가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짚어주셨던 금도끼 공략주들 수익률표를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아주 눈에 띄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죠. AI 의료 관련주인 JLK 172%라는 수익을 한 종목으로도 챙겨주셨습니다. 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2차 전지 공정 중 턴키 공급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었던 하나기술 이 한 종목으로도 40%의 수익을 내주셨고요. 또 테슬라 사이버트랙의 부품을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서현이와 30%의 수익을 또 추가로 챙겨주셨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진영을 대표하는 수혜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으로도 25%의 수익을 이미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기술, 서현이와 퓨런티어 그리고 원준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매매를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빠르게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의 추가 전략들, 대응 전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우리가 TV 앞에 앉아있는 이유일 것 같은데요. 매주 생방송 공략주인 금도끼 공략주의 수익률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빠르게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와 같은 종목들 받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수익으로 하나하나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또 알려드려야겠죠.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면 바로 손쉽게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검색창에 홍당무 이무학 6글자 검색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 만나서 인사 나눠봐야겠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요새 시장이 참 누군가한테는 최고의 구간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최악의, 아주 극명하게 마치 정치판에서 갈라치기 하듯이 시장에서는 극명하게 좀 명암이 엇갈리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즉,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이런 2차 전지 양극재와 관련한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7월 달이 되고 있고요. 그 말고 나머지는 그 외에 전부는 즉 한 2,600개 종목 중 한 3, 40개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또 나머지 한 2,500개 종목한테는 또 최악의 이렇게 시장이 아주 양극화돼서 나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업종과 5대5 뭐 이런 식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런 것들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좀 투자를 분산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특정 종목의 시세가 쏠려버리면 이거는 그 종목을 사느냐 마느냐 그냥 그 양단의 결단이기 때문에 주식은 5대5가 제일 어렵거든요. 5대5가 쉬면 그냥 선물 옵션 하면 되죠. 그죠? 올라가는 거 아니면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죠? 5대5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 저거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오늘도 고민하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오늘 1시간 특히나 방송 좀 집중해 주시고 일단 뭐 스포를 먼저 해드리자면 안 와도 됩니다. 에코프로 안 사도 되니까요. 지금 사시면 오히려 안 되니까요. 우리가 다른 대안을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대안을 세워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그 대안들을 오늘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차근차근 또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또 차 전지의 위력은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라고 했었는데 오늘도 2차 전지의 질주는 여전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장중 132만 원을 돌파하면서 황제주 자리를 더욱 굳건히 했고 에코프로 BM도 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또 2차 전지 산업 모멘텀의 LS그룹주도 일제히 날아올랐던 하루였는데요. 어제 정말 뜨거웠던 포스코 그룹주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들의 위력은 정말 강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화려한 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 말씀처럼 5대5로 갈라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는 종목들이 내 포트 속에 없다면 더욱더 소외받는 기분이 들 것 같은 시장인데요. 이 종목들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체 종목들, 대안들 저희와 함께 발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V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바로 톡방 안으로 손쉽게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다 들어오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또 시작해 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오늘 또 2차 전지 위력이 강했는데 그래도 시장 점검부터 또 시작해 볼까요? 네, 무의미합니다. 미국 증시 자체가 미국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네. 그래서 에코프로는 그래서 포스코는 강하고 갑니다. 내일 아침에도 미증시가 지금 오늘 내일 FOMC 금리 역사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던 작년부터 밟았던 미국 증시가 드디어 마지막 금리 인상을 앞뒀는데요.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에코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전 세계 증시로 봤을 때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미증시부터 좀 보고요. 나스닥 지수입니다. 자, 고점에서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어요. 좀 밀리고 있죠. 14,000포인트까지 좀 밀렸는데 밀리는 이유는 딱히는 없습니다. 물론 FOMC 불확실성이 있지만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화요일, 수요일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 시간에는 목요일 새벽 3시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는 거의 확 100% 인상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 FOMC에는 점도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기 투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도표가 그거예요. 나갈 때 스티커 하나씩 주면서 이거 찍고 나가세요. 좋아하는 사람 찍고 나가세요. 해서 빨간색 이만큼 있는 사람이 인기 제일 많은 사람. 그런 것처럼 점도표는 FOMC 회의가 끝나면 연준 의원들한테 이거 하나 줘요. 스티커 하나 주고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것 같아요? 몇 프로 올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찍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FOMC 찍기가 없으니까 아마 끝나고 또 파월이 또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파월은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고요. 시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니까 이번 FOMC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이언트 스텝의 마지막 종착역을 여러분들 이번 주에 보실 수 있을 거다. 증시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화답할 일도 또 큰일 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마지막이지만 가장 무난한 FOMC가 되겠다. 준비하세요. 네, 강세장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별일 없고요. 요새 이 나스닥이 왜 노이즈가 있냐면 이 나스닥 100지수 리밸런싱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나스닥도 그렇지만 시가총액 가중 평균 방식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아시겠지만 어제도 마찬가지.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 2위가 오량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 다 안 올라가도 지수가 올라가 버려요. 에코프로 올라간 거 빼면 지금 코스닥이 저 정도 갔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한 5% 가면 그날
매매는 샷다 내린다 그랬죠. 할 거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스닥 지수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12.9%, 애플 12.5%, 뭐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이러한 빅테크 6개 기업이 한 반 가까이를 종목을 미국도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바로 우리가 보통 369, 12 리밸런싱을 하는데 특별히 뭐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뭐 구체적인 조정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도 엔비디아 비중을 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을 좀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세에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보시고요. 다우지수가 우리가 지금 몰랐지만 에코프로에 다 가려서 다우지수가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약간 좀 믿을 만한 지수는 아니에요. 다우지수는 미국의 자존심이라 그러죠.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게 뭐 1800년도, 1884년도에 생긴 다우존스사에서 발표하는 지수라 가장 오래된 다우 나스닥 S&P 500 중에 가장 오래된 이 수치이긴 하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미국을 대표를 구성하는 30개 종목만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 뭐 코카콜라, 나이키, 뭐 홈디포 이러한 전 다방면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많잖아요. 다우는 이제 각 업종별로 뭐 항공사도 있고 뭐 모건 스탠리도 있고 뭐 코카콜라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표를 30개를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얘네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라 시가총액 산술평균 방식이에요. 즉 코카콜라가 1% 오르든 애플이 1%가 오르든 똑같아요. 30개 종목이 똑같이 시가총액 상관없이 그냥 오름폭에 30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미국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경착륙 확률이 미국의 경기 후퇴 확률이 또는 미국의 더블 딥 확률이 굉장히 적다. 50% 미만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우리도 기술주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기술주잖아요. 우리는 지수는 나스닥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되 이렇게 다우 지수를 볼 때는 다우가 올랐구나. 우리가 내일 뭘 볼까? 이게 아니라 다우가 올라가는 거는 미국 경제가 괜찮구나.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만 훑어보세요.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겠고요. 뭐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대가 미국장이 개장하고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지금 상승해주고 있어서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렇게 좀 시세가 지금 반도체주들까지도 그러니까 반도체 엔비디아 그리고 제가 좌 엔비디아 우 테슬라에서 같이 올라가면서 반도체주가 이 2차 전지주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 7월 달 들어서 빵! 예, 지금 2차 전지만 엄청 올라가고 있죠. 2차 전지가 올라가나요? 아니요. 그냥 에코프로가 포스코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다른 2차 전지들은 그렇게 딱히 강한 종목들이 많이는 없어요. 그죠? 다른 업종보다는 물론 과열차게 올라가겠지만 이런 좀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지수의 흐름 보면 지금 ADR 지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생소하실 수가 있겠는데 20거래일 동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나눠버린 거예요. 상승 종목 하락 에버리지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0 이상이면 과열이다. 2,600개 종목 중에 2,000개가 맨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20이 넘어가면서 과열입니다. 그러면 바닥은 75%. 지금 보시면 이게 이 ADR 지금 투데이 오늘 지표인데요. 코스닥 66입니다. 이 정도 나오려면요. 코스닥이 한 달째 빠지면서 한 15%는 급락 나와야 돼요. 어제 보시면 상승 종목이 500개, 오늘 상승 종목 500개, 하락 종목 2,000개. 코스닥은 올라가는데 어제도 보시면 상승 종목 300개, 하락 종목 2,200개. 하락 종목이 10배가 많았습니다. 즉 시가총액 1, 2위가 계속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는 말 그대로 텅 빈 텅 빈 수레 뭐 이런 것들, 공갈빵 이런 것들. 빵은 이만한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죠? 덩치만 좀 커지는데 안에 안 들었다. 요새 장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뭐 에코프로 뭐 이쪽 종목 가진 사람한테는 최고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투자자들한테는 거의 빛 좋은 개설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려운 거는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좀 자세하게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주식시장의 밈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폭탄이 터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밈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증시를 작년에 봤을 때 AMC 뭐 영화관이죠, 그죠? 우리나라 CGV 같은 AMC와 뭐 게임스탑, 비디오 대여점 이런 것들 될 리가 있어요. 이 지금 CGV도 OTT로 영화 보지 누가 이제 극장 가서 많이 안 보잖아요, 그죠? 비디오 대여 누가 요새 비디오 대여합니까? DVD를 그죠? 이런 게임스탑들 말 그대로 이제 무너져 나가는 업황의 종목들이 막 1000%씩 공매도를 잡고 올라오는 이러한 밈화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버블로 지금 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제가 좀 저의 시황관을 말씀 좀 드리면 저는 이 에코프로를 매매를 안 할 겁니다.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요. 이 주식의 거품은 반드시 조만간 빠질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겠다라고 좀 봅니다. 상승할 이유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자 보시면 뭐 굳이 뭐 시가총액으로 종목이 뭐 가는 건 아니겠지만 시가총액이 얼마만큼 올라왔냐면 자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두 종목만 해서 시가총액이 약 70조 정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45조, 에코프로가 34조, 얘네 둘이 합치면 네, 거의 80조 아까 올라왔습니다. 자 80조면요 코스피에서 어느 정도냐면 하이닉스가 지금 82조거든요. 하이닉스 82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에코프로 BM 45조 됐죠? 자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만들어서 어디 줍니까? 현대차 주겠죠, 그죠? 현대차 시가총액 42조입니다. 야, 에코프로 BM이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어섰어요. 이게 말이 되는 현상인가요? 상식적으로 굉장히 좀 정말 이 말이 안 된다. 미국의 GM, 제네럴 모터스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하나 기준으로 한 70조 정도 되거든요. 에코프로가 GM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상황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게임스탑 1000% 폭등하고 막 그런 상황들. 물론 지금은 다시 제자리 갔습니다. 에코프로가 언제 제자리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년치 수익을 지금 미리 땡겨가고 있다. PER이 한 200배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 가이던스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상승에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차라리 어닝 서프라이즈 에코프로가 정말 실적을 잘 냈고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가 정말 실적을 너무 잘 냈어요. 정말 깜짝 놀래 소름 돋아요. 실적을 보니까. 이 정도인가요? 에코프로 잠정 실적 보면요. 에코프로 BM 둘 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요. 포스코랑 이 지주회사 전환하면서 영업이익 20%대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이 영업이익이 한 100% 정도 증가한 거 외에는 실적 다 감소했어요. 도대체 뭐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죠? 특히나 포스코 홀딩스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사서 올렸나요? 아니요. 개인이 그냥 끄집어 올려버렸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주식을 한 20년 이상 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한 현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좀 뭐 엄포라기보다는 공포감을 심어준다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때 어땠어요? 신풍제약, 뭐 셀트리온, 뭐 대웅제약, 뭐 그 외에 키트에서 뭐 SK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또 그러니까 정말 따상을 처음에 발표했었던 올라갔었던 유행을 시켰던 종목이 SK 바사였죠, 그죠? 이렇게 코로나로 막 주가가 4배, 5배, 신풍제약 20배, 시젠 막 10배, 20배 갔던 종목들 그때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죠.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정말 대재앙이 올 것 같고 빨리 우리도 백신을 개발해서 빨리 치료약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았죠. 그 주식들 어떻게 됐어요? 그 주식들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시다면 지금 계좌에 10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분명히 다 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신저가 계속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불과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과거에도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고점에 물리고 고점에 물리고 고점에 물리고. 그전에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때도 뭐가 있었어요?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변경할 때 처음에 텐베거라는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10배 올랐던. 그 자이언트 스텝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분의 1 토막 났죠. 그죠? 이런 것처럼 2차 전지가 앞으로 시대가 끝나고 뭐 성장이 성장성이 없어지고 다시 우리가 가솔린을 타고 내연기관차가 확산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멀리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열을 누구나 다 오늘 아마 증권 방송 프로 보신 분들은 주식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우리 박스 TV도 있지만 모두가 다 2차 전지주 추천하고 2차 전지주 얘기하고 2차 전지에 다 시작과 끝을 맺었을 거예요. 저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시장과 거꾸로 가라. 대중이 O 할 때 X로 가고 대중이 X 할 때 O로 가라. 전쟁의 총성이 울 때 주식을 사고 평화의 나팔이 불 때 주식을 팔아라. 사라.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랑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내일 2차 전지주들은 제가 이렇게 정말 열변을 종목 얘기보다는 시황이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열변을 토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저랑 같이 2차 전지주들이 과연 쓰러진다면 어떤 쪽이 또 수혜를 입을까? 말 그대로 순환매. 보완제 개념은 아니에요. 보완제는 얘가 쉴 때 같이 가지고 이렇게 순환매가 보완제인데 대체제. 얘가 꺾일 때 누가 일어설 수 있는지 여기에 우리는 신경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금독기 종목 이 포인트는 대체제 찾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시장 점검 만나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완성차보다 더 비싼 배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가는 섹터만 가고 가는 종목만 가다 보니까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신 ADR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지수 자체는 빨간불을 켜도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아서 체감 지수는 그렇지 못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매의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그 속에서 수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하셨더라면 퓨런티어, 서현이화, 하나기술, 원준, 그리고 JLK까지 단 5종목을 가지고도 약 275%의 수익 여러분도 충분히 쌓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의 열매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이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홍당무 이무학 6글자 검색 후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과 전략 여러분도 당장 내일부터는 들어오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문가님, 우리 또 지난 금도끼 공략줄 이제 시장에서 눈을 떼고 금도끼 공략주들로 눈을 돌려볼까요? 네. 자, 우리 한번 찍으면 10번 올라가는 종목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한 번 찍었더니 지금 한 5번 올라간 것 같아요. 네, 한 5번 더 남은 종목들 또 AS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달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앵커님이 잘 소개해 줬잖아요. 헤드라인을 잡아주셨지만 테슬라와의 썸, 서현이와 자, 주가가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와는 서현이와는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테슬라와 이제 부품, 뭐 전기차가 물론 이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가격을 차지하는 비중이 배터리죠, 그죠? 그리고 그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가격을 차지하는 비중이 양극재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뭐예요? 다른 건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볼륨이 업되는 업황 CAGR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주도 같이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어닝 시즌, 2분기 어닝 시즌도 일단은 같이 봐줘야 돼요. 자동차주들이 계속 노이즈는 있어요. 이 노이즈는 1분기 때도 있었어요. 노이즈가 뭐냐면 테슬라가 자꾸 가격을 인하하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3천만 원대 뭐 모델을 출시할 거다. 뭐 인도에서 출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다른 업체들은 좀 긴장을 하겠죠, 그죠?
말 그대로 시장을 리더, 시장을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가 가격을 인하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30만 원짜리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그죠? 애플이 죽자고 덤비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은 아시다시피 영업이익률 10%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부품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1Q에 영업이익률 그래도 9% 10% 찍어줬죠, 그죠? 근데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을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 한번 과당했었죠. 영업이익률은 내려가요. 왜? 20%에서 내려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테슬라는 영업이익률 20%대였으니까 지금 15%도 괜찮은데 10%대가 5%대로 내려가면 이건 골아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이즈 괜찮아. 이번 현대차 기아차요. 미국에서 보조금 안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조금 탈락했어요. 그럼에도 미국에서 북미 시장 매출 점유율 증가율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가격을 인하 안 해도 테슬라보다 싸요. 더 좋아요. 뭐 국뽕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기차 잘 만듭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좀 믿고 봅시다. 밀어줍시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이즈 테슬라의 가격이나 우리도 매출 그러면 피크 찍은 거 아니야? 주식은 과거를 보지 않으니까 2분기에 아무리 잘해도 테슬라 가격이 밀려서 이제 내년에 못 판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주가가 실적이 여기가 고점이면 주가는 여기가 당연히 고점이죠, 그죠? 주가는 과거를 보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노이즈가 많은데 갑니다. 우리나라 잘 만들고요. 보조금 받지도 않았어요, 아직. 앞으로 또 받아갈 거니까 미국에 공장 많이 짓고 있으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 이번 어닝 시즌에서 말끔하게 노이즈를 깨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제가 이제 뭐 말씀 좀 드렸죠? 대장주 3개만 보라 그랬죠?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화신 네, 세 종목 꼭 기억하세요. 서현이와도 안 깨졌습니다. 자, 얘는 2차 전지도 아닌데도 자동차 부품 대장주죠. 여기 보시면 11선을 깰 때 매도하는 거예요. 11선 깨졌어요? 여기 파란색 선입니다. 안 깨졌죠, 그죠? 11선이 안 깨졌기 때문에 얘는 계속 홀딩하셔도 되겠다. 보유 관점 30%에서 5번 찍었다 그랬죠? 한 60%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으니까 계속 보시고 두 번째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도 2차 전지가 그러면 완성차만 있어요? 조립 공정단에 장비주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엠바고 수주 공시 나왔고요. 공급 계약 공시 때 말씀 좀 드렸고요. 와, 이 종목도 아직도 가고 있어요. 얘도 양극재랑 이 상관은 크게 없는 회사. 얘가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장비 회사잖아요. 그죠? 엔지니어링 회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종목. 장비단에서도 대장주. 참 우리가 매수해놓고도 참 추천해놓고도 대장주를 찍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끌려다니는 종목 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죠? 대장주 가니까 참 좋은 시세 계속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JLK는 수익 실현이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돼야 됩니다. JLK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이 종목은 우리가 아까 수익률표에서 확인했듯이 지금 170%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목표 주가 달성이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JLK는 추가적인 AS를 이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전량자 매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JLK 아직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요쯤 됐다. 따블 났으면 됐죠, 뭐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금도끼 종목으로 10번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끼는 내려놓기 이렇게 자운 수익 또 축하드리고요. 다음 또 종목으로 우리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앵커님 제가 몇 종목 갖고 왔는지 아세요? 네, 저는 알고 있지만 시청자분들은 모를 텐데. 네. 아세요? 네. 네네네. 원고를 받으셨군요. 네. 근데 원고를 좀 늦게 드려서 혹시 못 받으셨나 했는데 자, 오늘도 일단은 한 4종목 정도 네.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주를 안 가지고 왔어요. 2차 전지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2차 전지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 노란소파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오늘 노란소파 안내 한 번 더 해주세요. 2차 전지 안 갖고 계신 분만 우리 앵커님 안내 멘트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차 전지 주가 없어서 포모 주군군이 온다라는 말이 요즘 또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 오늘 전문가님이 들고 와주신 금도끼 공략주로 시선을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매매 타점, 투자 전략들 함께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거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이용하셔서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빠르게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홍당무 이무학 6글자 검색 후 들어오시는 방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 우리의 계좌의 상승부를 켜줄 금도끼 공략주 4종목 만나볼 시간이죠. 또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4종목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우리 앵커님 소개를 잘 해드렸듯이 자 에코프로를 싫어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셨나요, 그죠? 네.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을 다 밀어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에코프로의 조정을 바라며 또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갈 길 본격적으로 이번 주 후반은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이제 여기서는 반격을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고요. 제가 반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여러분들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에 열받았던 투자자분들 이 무기 잘 들으시고 시장을 깨 부셔버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우리 역발상으로 갈게요. 저 꼭대기에 있는 버블이 붕괴될 때 저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 바닥을 짚고 올라온다.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할리라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이 바뀐다. 여기서 일단은 저는 포커스를 이번 주는 좀 맞춰보려고 해요. 물론 쓰레기 같은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올 수는 없겠지요. 근데 낙폭 과대주 말 그대로 낙폭 과대주라는 것도 솔직히 말씀 좀 드리면 주관적인 거예요. 뭐 반토막이 나면 낙폭 과대주입니까? 뭐 고점에서 20%가 떨어지면 낙폭 과대주입니까?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낙폭 과대주에 저는 정의를 내려본다면 고점에서 얼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낙폭 과대주가 아니라 본연의 가치 대비 너무 많이 떨어진 주식들. 저는 그걸 이제 낙폭 과대주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낙폭 과대주로 역발상 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OTT 종목들이 다 작살나 있어요. 말 그대로 뭐 웹툰, 뭐 또 드라마 제작사들, 뭐 게임 업체들 이렇게 좀 중국에 대한 뭐 피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시세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 뭐야 넷플릭스 실적이 괜찮은데, 그러니까 테슬라 괜찮으면 2차 전지 가고 엔비디아 괜찮으면 반도체 가는데 넷플릭스 올해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OTT주들 다 거의 신저가 가고 있어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저도 여기서 이 지금 시장에 이 물이 말 그대로 좀 위에 물이 고여있던 물이 댐이 터지면 이쪽이 많이 적셔질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상승폭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또 넷플릭스가 뭐 주가가 미국에서 이제 공유 제한 했는데 꽤 잘 먹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안 먹힐 것 같아요. 혹시 넷플릭스 보시나요? 네. 공유로 보시죠? 안 보고 있습니다. 공유로 안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제 동생이랑 공유 보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3명이 공유를 보는데 아마 공유를 안 하면 저는 안 보지 않을까? 네, 뭐그 정도까지. 네.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힐 정책 같은데, 근데 이게 먹히더라고요 미국에서. 여기에 따라서 넷플릭스가 이제 정말 뭐 레드 오션에서 다시 블루 오션 말 그대로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경제적 해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OTT주들도 그러한 핑계 삼아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경이로운 소문 2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오늘 굉장히 재밌게 봐갖고 2가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셀러브레이트 이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제가 이 종목은 힌트를 안 드려도 그냥 대한민국 OTT 하면 그냥 이거예요. 네, 그냥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아마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 넷플릭스의 버프를 받고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듭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이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해서 올라가요. 하이닉스 3분기도 적자고 4분기도 적자예요. 3분기 적자폭이 줄어들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적자는 아닙니다. 이번 3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약간 좀 안 좋게 나올 거긴 하지만 주가가 더 바닥이니까요. 주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바닥인가 볼까요? 자, 여기가 있어요. 심각하죠, 그죠? 정말 뭐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초부터 코스닥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물론 많이 올라왔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장이 올라? 나는 몰라. 뭐 넷플릭스가 올라? 나는 몰라. 드라마가 성공했어? 나는 몰라. 뭐 이렇게 모든 호재가 다 악재로 희석화돼 버리면서
주가가 계속 땅굴 파고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걸렸어요. 이제 바닥에서 좀 덜컹 걸리는 느낌이 나죠, 그죠? 보통 보면 바닥을 측정할 때 뭘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땅에 닿는 느낌이 있죠. 뭐 이 땅에 닿는다. 지금 저는 이 느낌이 땅에 좀 닿는 느낌. 여기까지는 바닥이라고 못 봤는데 지금 여기서 직전 저점에서 한번 덜컹거리는 게 바닥에 좀 걸렸네 이제. 지금 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바닥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주식, 즉 저 꼭대기에 있는 에코프로가 좀 내려오고 저 바닥에 있는 이제 OTT가 좀 올라오고 이렇게 좀 종목 업종 내 순환매가 아니라 시장 이 차원에서 좀 업종 간 2차 전지의 너무 과열과 OTT의 너무 한 이러한 그 주가의 저평가가 어느 정도는 좀 상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OTT가 이제 주도주가 되고 2차 전지가 또 사양 사업이 되고 이런 일은 만무합니다만 이러한 구간 마디마디별로의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스킬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중장기 투자합시다. OTT가 이제 대세가 될 겁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장이 과열이고 이렇게 좀 이쪽은 과열, 이쪽은 너무 큰 낙폭 과대 국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약간 희석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차점을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좀 역발상적인 측면 모두가 다 시장의 블랙홀처럼 수급을 빨아들일 때 이렇게 오히려 시장에 관심이 없는 섹터가 아마 역발상으로 한다. 우리가 시장에서 모두가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명언처럼 우리가 한번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주식 경험을 참 실행해 보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해보자고요. 모두가 가지 않는 길로 한번 가보자. 이 종목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보시면 반도체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2차 전지주들이 지금 7월 달 들어서 갑자기 급발진해 버렸잖아요. 에코프로, 포스코 이런 종목 급발진했는데 6월 달에 뭐가 대장주였죠? 반도체가. 그렇죠. 6월 달에는 반도체였습니다. 네. 자, 반도체가 쉬었기 때문에 전기차가 가는 걸까요? 전기차가 가니까 반도체가 쉬는 걸까요? 그러게요. 모르죠. 모르죠. 계란이 먼저인지 뭐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모르죠. 근데 자, 중요한 거는 계란이 커서 뭐 닭이 된 거고요. 닭은 또 계란을 알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왜 반도체가 쉬어서 2차 전지가 간 건지 2차 전지가 뭐 올라서 반도체가 쉰 건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가 쉴 때 반도체가 다시 간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 아닐까요? 그죠? 시장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왜? 2차 전지주들이 덩치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이 차라리 SDI, LG 엔솔, 그리고 SK 이렇게 세 종목 배터리 셀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으면 이해나 되는데 이거는 뭐 느닷없이 양극재가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가 다 올려놔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급작스러운 버블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는 섹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댐이 빵 터졌습니다. 그럼 뭐가 보라도 있어야 홍수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가 될 업종은 뭐가 될까요? 엔터 안 돼요. 엔터가 뭐 대발 시총 얼마 된다고요, 그죠? 또 뭐 있어요? 뭐 게임, 뭐 OTT는 잽도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쪽의 순환매 말 그대로 2차 전지주들이 쉰다면 그 유동성을 그 쏠림 현상을 그 블랙홀을 흡수하는 데는 역시 반도체밖에 없지 않나 생각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 저는 지난주부터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 반도체주 제가 포트에 많이 담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이 보시면 좋아요. 우리는 지금 방송에 계시고 시청자분들은 내일 에코프로 안 사실 분들이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사실 분들은 지금 주무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이 종목은 반도체 종목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반도체주가 상승하는 이유는 디램 뭐 선물가가 상승하고 뭐 이런 것들은 후행적으로 올라왔던 거고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챗GPT가 연 4차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이 서버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반도체 상승의 트리거는 뭐 명확합니다. 명확하다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 뭐 AI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율주행 통신이 있겠지만 이 CAG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급하게 상승해주고 있어요, 그죠?
정말 괄목할 만한 정말 눈부실 성장이 예상되는 데이터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큰 지금 반도체 쪽의 기회가 지금 올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전공정 기술의 한계를 지금 반도체 기판 고도화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술적 한계에 전공정 반도체 업체들이 좀 본척돼 있고요. 그리고 이 후공정 사업에서 반도체 쪽에서 이 치플렛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말 그대로 기판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즉 옛날에는 패키지하면 야 그거 뭐 싸는 거 말 그대로 포장하는 기술이거든요. 패키지 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약간 좀 이 기술 난이도가 낮은 그래서 마진 싸움 또 뭐 박리담회 마진가이 이쪽으로 약간 좀 천대시봤던 업종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10년 강산이 변했습니다. 이 고도화 치플릿 기술, 그러니까 적층 기술이 고도화를 발달했다. 하이닉스의 엔비디아의 이 기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다시 보던 CPU가 아닌 GPU 그리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잘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뭐예요? HBM 이게 뭐예요? HBM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고대역폭 쌓는 기술입니다. 위로 위로. 여러분들 아파트 보시면 지금 용적률을 높여주잖아요. 왜? 땅이 그냥 강남 같은 데는 뭐 땅이 좁고 그리고 빌딩 숲,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고층 건물들이. 자 그러면 여기에 뭐 면적을 넓힌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고도를 제한을 높여주는 거예요. 30층에서 50층으로 60층도 줘, 70층도 줘. 이거를 기술. 이게 여기 보시면 이 적층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PCB단에서 기술의 확실한 트렌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 흐름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굉장한 뭔가 찬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검사 기술 장비 업체들과 틀리게 불량 난 것을 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좀 AOR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어려우니까 좀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혹시 운전하시죠? 네. 지금 운전하시는 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 가시죠? 정비센터로 갑니다. 정비센터 어디 가까운 데 그냥 가시죠? 네. 집 앞에. 네. 네, 앵커님이 로또에 당첨돼 갖고 네. 벤틀리 차 한 3, 4억짜리 샀어요. 그 고장 나면 어디 가야 돼요? 어디로 가던 가야 정비소 가실 수 있어요? 못 가죠? 거기 못 맡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지금 반도체 공정단에서 말씀 좀 드렸지만 이 적층 기술 고도화 기술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불량이 한번 나버리면 그만큼 더 비싸요.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고장 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100,000원짜리 고장 나는 거예요. 더 안 고장 나게 해야 되고 더 수위를 잡아야 되고 웬만하면 100,000원짜리 옛날에 10,000원짜리 고장 나면 버렸는데 이제 100,000원짜리 고장 나면 고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AOR 불량 수리를 통한 수율입니다. 자 그러면 10,000원짜리 고쳐주는 회사와 100,000원짜리 고쳐주는 회사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후자죠. 당연하죠. 잽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이 영업이익률 보세요. 자, 뭐 K사, L사, P사 뭐 다른 기업을 까는 방송은 아니니까 이 회사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반도체 후공정 이 검사 시스템 패키지 업체들 아시면 찾아보세요. 몇 개 있는데 영업이익률로 보면 독보적입니다. 23%예요. 야, 삼성전자도 20%대 영업이익률이 쉽지 않거든요. 그죠? 23%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섹터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기술이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략은 뭐예요? 절대 원 벤더한테 물량을 주지 않아요. 무조건 투 벤더 이상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 품질 좋은 거, 더 싼 거 이런 식으로 항상 마진을 영업이익률을 높여가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 기업이 벤더 기업이 2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준다. 영업이익률은 제가 강의해 드렸죠. 뭐예요? 그 기업의 얼굴이에요. 제품력, 마케팅력, 품질. 왜? 소비자는 B2B든 B2C든 소비자는 무조건 본능적으로 가성비를 따지거든요.
그건 본능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3살 난 아기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뭐가 더 좋은 거지? 장난감을 줘도 그렇죠? 가성비를 따져요. 그럼에도 23% 영업이익을 기록해주고 있다. 정말 독보적이다. 뭐예요? 기술력의 차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높다. 이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자,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코프로한테 시선을 뺏겨서 잠시 외로운 종목. 그리고 한 종목은 정말 못된 종목. 네, 정말 안 좋은 종목.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 전지 양극재 쪽 빼고는 종목이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하루에 하락 종목이 4배 이상 많으니까 거의 다 빠졌다고 봐요. 시청자분들은 공감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빠진 종목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나빠서 빠진 거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밀려서 빠진 게 있어요. 즉, 뭐라 그럴까요? 유동성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유동성이 빨려갔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유동성이 워낙 한쪽으로 쏠리니까 내 거를 좀 덜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빠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쁜 종목은 유동성이 다시 돌아와도 못 올라갑니다. 왜? 그냥 종목이 나쁜 종목이었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유동성이 좀 줄어서 주가가 좀 밀린 종목은 시장이 곧 정상화되면 에코프로가 빠지면 쭉 올라옵니다. 자연의 이건 약간의 좀 부력의 법칙 같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내려갔을 때 기업이 뭔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외부적인 힘, 말 그대로 중력이 좀 작용했다. 시장을 좀 수급을 빨아들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장이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부력의 힘으로 다시 붕 떠가면서 10만 원 가격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앞단에 지금 상한가를 기록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장대 양봉을 딱 말뚝을 딱 박아 놓고요. 상한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대신에 장대 양봉 10%대짜리 이상 양봉을 딱 거기를 기준선으로 해서 옆에 보시면 빨래줄 같죠. 제가 왜 네모를 쳐놨냐면 이렇게 빨래줄처럼 여기서 주가가 걸려 있는 종목, 빨래줄에 빨래 이렇게 걸듯이 장대 양봉의 위에 빨래줄을 밑에다 걸진 않잖아요, 그죠? 땅바닥에 닿으면 빨래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빨래줄 위에다가 이렇게 빨래 걸듯이 이렇게 걸어놓은 차트가 상중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기술적 분석할 때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라 여러분들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기억하시라고 연상을 제가 항상 시켜드리죠. 빨래줄 기억하세요. 빨래줄 전봇대에 기둥에 걸어놓은 빨래줄 이런 종목들이 다시 시세를 돌파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 부분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종목은 시간이 되나요, 우리 앵커님? 네, 시간 관계상 두 종목은 우리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가요? 공개를 벌써? 해드리는 거 네네. 어떨까요? 네, 시장 얘기가 오늘 좀 길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장이고 뭐고 뭐 종목 실적이고 뭐고 정말 다 필요 없이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갈릴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갈 길부터 일단 정해 놓고 그리고 종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완전 날아놨어요. 그죠? 저는 안 갈게요, 이쪽으로. 대신에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고 종목을 보다 보니까 이쪽으로 안 가는 이유를 설명을 제가 많이 드리느라 갈 종목들을 소개 못 드렸는데 우리 오늘 보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죠? 노동톡방에서 또 반도체 종목들 또 소개해 줄 거고요. 그리고 실적주들 우리가 다 강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FOMC도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 8월달 15일까지 어닝 시즌이에요. 실적주들 다 지금 시장에 에코프로에 묻혀 있는데 다시 썰물이 빠져나가면 밀물이는 모르잖아요. 무슨 조개가 있는지 진주가 있는지 무릎까지 물이 차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썰물처럼 또 나가면 여러분들 갯벌에서 또 멋진 진주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금도끼 공략주를 포함해서요. 흙 속의 진주들 저희와 함께 노란 톡방 안에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이용하셔서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빠르게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홍당무 이무학 6글자 검색 후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원하시는 방법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